네, 안녕하세요. 엔시스 코리아의 최상훈입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엔시스 SDK 웨비나라는 저희 프로덕트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제 주제는 첨단 항공우주 설계 요구도 도출해법의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크게 4개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STK라는 이 시스템즈 툴킷의 약자인데 이것의 개요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그 다음 STK의 주요 기능 소개, 활용 분야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로 표시된 부분은 이제 각각 우주 그리고 항공 환경에 어떻게 STK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특히 우주 같은 경우는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스타링크와 같은 그런 군집 위성군 설계를 SDK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말씀드릴 예정이고, 두 번째는 이제 임무 기반 항공기 요구도 도출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저희가 질문 올려주신 거 확인해가지고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먼저 STK 개요입니다. 그래서 STK는 이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임무 설계 소프트웨어고요. 그래서 인공위성 및 우주 임무, 실제 그리고 지상, 지형 시스템을 반영한 도메인, 그리고 항공기, 통신 RF 레이더, 미사일 방어 등 여러 항공우주 시스템 도메인에 적용 가능한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SDK라는 것 자체가 시스템즈 툴킷이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라는 용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스템을 다룹니다. 이제 체계를 다루고 이 체계 간 어떻게 연동되는지를 분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9개 이제 타일이 있는데요. 이제 9개 타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항공, 그리고 통신, 그다음 EOIR, 그다음 미사일, 그 지형 분석, 레이더 시스템, 그리고 우주 임무 등을 이렇게 SDK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DK로 잠시만요. 페이지 좀 넘기겠습니다. 네. SDK는 이제 다영역 체계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래서 동적 형상 엔진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양한 환경에서의 이런 미션 설정이 가능하고, 그다음 물리 모델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이렇게 궤도에 프로파게이션 시키는 거나, 그다음 항공기를 움직이는 거, 그리고 각각의 항공기와 위성이 어떻게 통신하고 지상국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이런 통신 모델이 정확하게 들어있고요. 그다음 이제 실제 지형, 지구라는 도메인, 그리고 태양, 달 등 여러 행성에서의 직접 실제 지형을 반영하고 그런 실제 모델을 반영한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전 결과 전달, 복합 체계 접근 방식을 사용한 저희 임무 해석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시스템 그리고 전 영역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제 시스템이라 하면 위성, 항공기, 무인기, 그리고 지상 장비, 뭐 바다에 있는 함상, 그리고 미사일 등등을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도메인이라는 경우는 이제 지구에서 작전을 어떻게 수행하고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다영역 임무 분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은 이게 플랫폼이 있고 부체계가 있고 환경이 있는데요. 이제 플랫폼은 앞서 말씀드린 시스템에 해당하는 영역이고, 부체계는 이제 서브시스템인데 이제 페이로드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각각의 플랫폼에 어떻게 부착돼 가지고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부체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가 정확하게 모델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각각의 그 통신 장비, 트랜스미터나 리시버 같은 거를 항공기에 다고 위성에 달아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걸 볼 수 있고요. 레이더도 비슷합니다. 레이더도 항공기에 달아가지고 이제 적군을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 탐지 확률은 몇이고 시그널 투 레이쇼 값은 몇이 나오는지를 SDK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EOIR인데요. 이제 일렉트로 옵티컬 IR 카메라가 내장이 돼 있어가지고 항공기에 이를 부착하고 지구를 찍고 상대방 어떤 물건을 찍었을 때, 물체를 찍었을 때 어떤 식으로 이제 EOIR 카메라에 비춰지고 이것들을 모델링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환경 부분인데요. SDK에서는 이제 대기, 복사, 광원, 그리고 지형에 대한 뭐 통신 저하 효과 등을 SDK를 이용해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SDK는 전 영역에서 이런 플랫폼들의 임무 분석을 지원하는 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분야를 보시면 크게 일단
대표적으로 쓰이는 분야 6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우주 운영, 항공체계, 미사일 등에서 쓸 수 있고요. 그다음 EOIR 센서가 들어간 뭐 위성이랄까, 항공기, 그리고 지구 관측하는 그런 카메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RF 통신, 레이더 측면에서도 SDK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상황 인지 측면에서 우주 상황 인지나 그다음 지구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 인지를 할 때 SDK를 이용해서 이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요즘 신규로 뜨고 있는 그런 도메인인데요. 이제 SDK가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밀 농업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잘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인데요. 드론을 이용해서 일부 농업을 요즘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뭐 일리노이나 이런 미드웨스트 쪽 가보면은 옥수수 밭이 정말 끝도 없이 펼쳐져 있고, 인터스텔라 영화 보시면은 그 옥수수 밭이 끝도 없이 펼쳐진 그런 풍경을 아마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데서 SDK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임무를 최적화해서 이제 뭐 농약을 뿌리거나 스캔을 하고 뭐 그런 임무를 분석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선형 스캔 부분에서도 역시 UAV가 어떤 뭐 도로를 따라간다든가 강을 따라간다든가 하면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는지 상호작용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일어선 뭐 통신, UAM 분야라든가요. 그다음 자율 항법 시스템 등에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SDK 개요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주요 기능을 소개드리고 SDK가 어떤 NCS 다른 툴과 합동해서 쓸 수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역형 임무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거에 좀 디테일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육상, 해상, 공중, 그리고 우주에서 이런 플랫폼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플랫폼들에 달린 통신 레이더, 그리고 EOIR 카메라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항공우주 방위산업이 대표적인 SDK의 적용 분야라고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다음 최근에 이르러서는 도심을 비행하는 UAM, 뭐 예를 들어 빌딩 숲을 날아가야 되는데 이게 통신 가시선이 확보될 것인가, 가시선이 확보 안 되면은 어떤 식으로 통신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 뭐 오지 육지 통신, 그리고 위성 통신, 자율주행 항공기, 스마트 시티 등에서 저희 SDK를 이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스페이스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스페이스 시스템은 위성이나 그다음 우주선을 말하는데요. 흔히 우주선보다는 이제 위성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모든 고도, 이 말은 이제 저궤도, 중궤도, 정지궤도, 그 이상 뭐 달 탐사 미션이라든가 태양 뭐 엘포 미션, 그리고 화성 가는 그런 모든 우주 경로에 대해 경로 그리고 궤도에 대해 분석이 가능한 단 말이고요. 그다음 중간에 에어 시스템은 저희 고정익 항공기 그리고 수직 이착륙 항공기나 이제 회전익 항공기, 뭐 미사일 등이 이제 저희 플랫폼으로 부여가 가능하고요. 각각의 이런 플랫폼에는 항공기 성능 모델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 엔진이라든가 터보팬 제트 엔진과 같은 모델링이 가능하고, 이런 항공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프로시저를 디테일하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 계통 모델링까지 진행을 할 수 있어가지고 항공기 연료 소모율이라든가 네, 이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미사일 시스템인데요. 이제 미사일 시스템은 이제 ICBM이나 극초음속 무기, 그다음 인터셉터 유도 미사일 도구 등이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SDK에서 분석은 현재 가능한데요. 별도 지금 미국 측에서 워낙 강력한 툴이다 보니까 수출 통제가 걸려 있습니다. 다른 기능은 전부 되는데 이제 미사일 쪽에서 뭐 유도 미사일 도구라든가 그다음 뭐 날아가는 걸 인터셉트하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수출 제한이 걸려 있어가지고 현재는 한국에서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고요. 대신 간단한 이런 뭐 트레젝터리라든가 그리고 페이로드를 붙여가지고 임무 지상을 분석하는 정도의 시뮬레이션은 저희 SDK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리는 걸 잊었는데 SDK는 이제 출 제한이 걸린 툴이어가지고 우리나라엔 당연히 팔 수 있고요. 우리나라 외에 좀 요즘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특정 국가에는 판매할 수 없는 걸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지상이랑 해상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지상 차량 오브젝트라든가 이런 해상에 대한 그 함상 모델링이 돼가지고 이
항공과 그다음 해양 미션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다음 이런 플랫폼에 부착되는 이제 페이로드인데요. 임무 페이로드는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먼저 왼쪽에 레이더 시스템이 있겠고요. 그다음 중간에 통신 시스템, 그리고 마지막에 EOIR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레이더 시스템이 있는데 SDK의 장점 중 하나가 이 레이더 RCS 기반의 레이더 탐지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항공기 RCS 값을 특정 뭐 콘스탄트 값으로 부여를 하고 지상에 있는 레이더로 얘를 쪼았을 때 얘 그 탐지 확률을 분석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 RCS 값은 특히 뭐 특정 단일 값으로도 넣을 수 있는데 단일 값이 아니라 뭐 다른 시뮬레이션 툴이나 실험에서 나온 툴을 가지고 직접 여기에 외부 파일로 집어 넣어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뭐 360도 아지무스 방향이나 엘리베이션 특정 방향에서 레이더가 조사됐을 때 이게 리플렉션 되는 그런 것들을 다 SDK에서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 체계입니다. SDK 통신에서는 모든 안테나 모델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위상 배열 안테나든가 그다음 뭐 멀티빔 같은 그런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그다음 뭐 비굴절, 대기 흡수, 그다음 전리층 페이딩 같은 해석 그 모듈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더 리얼하고 어떻게 통신 체계를 설정을 해야 되는지 SDK를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들어서는 UAM 시장이나 그렇게 도시에서 운영되는 항공기에서 많이 좀 사용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은 EOIR인데요. 이제 EOIR에서는 그 타겟의 재료를 먼저 부여를 하고요. 그다음 그거에 대해 온도 모델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뭐 센서 피치를 모델링 한다든가 구경이나 그다음 F 넘버, 조리개 수치라고 하죠. 조리개 수치 그리고 초점 거리 등을 모델링 해가지고 뭐 항공기에서 지구를 찍었을 때, 지구의 특정 차량을 찍었을 때 이 차량이 어느 정도 잘 인지되는지, 탐지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SDK를 이용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항공기 미션에서 SDK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무인기 미션인데요. 왼쪽 보시면 이제 비행 계획 경로 디자인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SDK가 이렇게 왼쪽 위에 동영상 같이 이렇게 지그재그 특정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을 모델링 할 수 있고 강 따라서 비행하는 거를 직접 디테일하게 좀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델링뿐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데이터로 실시간으로 얘가 날아가는 플라이트 패스에 대한 이런 결과값을 제공해 주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거 두 번째는 페이로드 시스템 모델링인데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 레이더 EOIR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분석이 진행합니다. 그리고 통신 항법 정찰 분석도 같이 가능하고 이거는 이제 SDK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실제 비행하는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비주얼라이제이션 시키는 그런 임무 분석뿐만 아니라 이런 실시간 인티그레이션까지 가능합니다. 다음 비행 후 데이터 분석은요. 이제 여기 앞서 말씀드린 실시간 인티그레이션과 이제 결부지어 가지고 데이터 들어온 걸 파악하고 그다음 데이터 그 경로가 나오면은 어떻게 얘가 임무 계획대로 비행을 잘 했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센서 융합은요. 이제 NCS의 다른 뭐 AVX라든가 스케이드 같은 그런 제어 모델들과 결부해서 어떻게 센서가 융합해 가지고 나오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NCS SDK에 대해 좀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NCS는 이제 다양한 툴을 지원을 하는데 SDK에 어떻게 함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같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CS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이거든요. 이제 디지털 미션 엔지니어링 DM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무 기반으로 공학을 수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DK로 전체적인 그 미션 어떤 특정 체계가 수행하고자 하는 혹은 이 체계들이 모여가지고 수행하고자 하는 미션을 먼저 정의를 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하위 세부 계통 모델링을 할 때 저희의 기존의 컨벤셔널한 강력한 툴인 이런 전자기 툴이라던가 유체 플루언트 툴 그리고 메카니컬 그다음 제어 소프트웨어 툴들을 이용해서 융합해서 분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좀 하나하나 대표적인 걸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DK랑 같이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서멀 데스크탑인데요. 이제 서멀 데스크탑은 위성 열애석 하시는 분들에게는 표준 소프트웨어로 자리 잡았을 만큼 엄청 강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나사에서 처음 개발돼 가지고 지금까지 다양한 위성 분야, 그다음 우주 비행체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인데요. 이제 SDK 같은 경우는 이 궤도 생성에 대한 그 능력이 아주 강하고, 그다음 궤도뿐만 아니라 달 탐사, 태양 탐사, 화성 탐사로 가는 그런 궤적 설정에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궤도를 설정을 하고 나면은 이제 더멀 데스크탑과 연동을 해가지고 열애석을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실제로 왼쪽 궤도를 오른쪽으로 불러온 데이터인데, 그래서 SDK로 모델링된 궤도를 이제 서멀 데스크탑으로 불러온 다음에 열애석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트랜지언트한 해석이 진행이 되는데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뭐 우주에서의 최저 온도는 어디고 최고 온도는 어디고, 각각의 열 재료 뭐 부여된 것처럼 어디는 온도가 높고 낮고 등을 여기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전자기 시뮬레이션, 저희 HFSS라고 하죠. 이 부분이랑 또 이렇게 강력하게 연동될 수 있는데요. 제가 앞서 RCS 패턴을 말씀드렸는데, RCS 패턴을 특정 지오메트리에서 HFSS로 해석을 한 걸 SDK로 가져와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테나 툴로 이제 안테나 방사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SDK로 가져와서 이제 같이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SDK에서도 안테나 모델을 제공하기 때문에 하는데, 이것은 이상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한 안테나 타입이 뭐 다이폴이라든가 뭐 페이지드 어레이 등이 다 모노폴 뭐 이런 식으로 다 부여가 되어 있는데, 다 이상적인 값을 부여하기 때문에 좀 더 리얼한 시뮬레이션을 원하는 분은 이제 HFS에서 안테나 방사 패턴을 뽑아가지고 다음과 같이 함께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 미케니컬과 연동인데요. 아까 우주 사례, 더멀 데스크탑 사례와 비교했던 것처럼 이제 SDK에서 뭐 시간이라든가 지구 알베도가, 그다음 시간에 따른 솔라 플럭스 값을 넘겨주면은 이제 미케니컬에서 이제 이런 열애석을 진행해서 어느 부분에 대한 변형 정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SDK와 이제 플루언트 부분인데요. 항공기도 그렇고 이런 위성도 그렇고 특히 항공기 측면에서 활용도가 좀 높은데요. 이제 이런 트래젝터리 데이터, 시간에 따른 고도, 뭐 마크 넘버, 그다음 AOA 등을 이제 플루언트로 넘겨주게 되면은 이 플루언트에서는 이제 이거에 맞는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은 뭐 CL 값이라든가 이제 양력 계수 값이라든가 항력 계수 값 뭐 이런 것들을 역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SDK 에비에이터 항공기 모델에 넣어주면은 이 항공기에 대한 그 리얼한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SDK로 활용할 수 있는 전체 저희 NCS 워크플로우인데요. 이제 계속 설명드린 것처럼 SDK가 이제 메인이 돼가지고 다양하게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커플링 돼서 이제 해석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저희 강한 케이퍼빌리티를 보여주는 장표입니다. 그리고 방금은 항공이었고 이번엔 위성 쪽인데요. SDK 이제 위성 쪽에서도 우주 환경이나 위성 배열 커버리지, 궤도 자세 등을 기반으로 이제 다양하게 여러 뭐 옵틱스라든가 뭐 일렉트로닉스 툴과 붙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비행할 수 있는지를 뭐 리얼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를 저희 SDK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사례인데요. 이제 노스럽 그룹만사에서는 저희 SDK를 활용해서 안테나 커버리지와 기체 구조물에 의한 장애를 좀 확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안테나가 이제 뭐 컨포멀 타입으로 항공기에 내장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 날개에 마스킹 돼가지고 특정 부분에 통신이 안 된다든가, 회전익 같은 경우는 이제 로터가 돌면서 뭐 간섭 때문에 이제 특정 고도나 특정 자세에서는 통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SDK를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미리 시뮬레이션하고 그에 따른 지상 통신 커버리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인데요. 이제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제 이미지가 저희 SDK 이미지인데요. 그래서 SDK에서 이제 궤적 생성을 이렇게 썬 L2에서 이제 계속 돌고 있는 제임스 웹 망원경을 가지고 저희 다른 NCS 툴과 결부지어 가지고 옵틱스 툴이거든요. 옵틱스 툴과 결부지어서 어떻게 이 옵틱스 간의 정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결한 이런 고객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SDK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 및 그다음 실제 기능 설명이었고, 이번에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위성군 설계고, 먼저 애플리케이션 1번으로 우주에 대해 설명드리고, 두 번째로는 항공기 개념 설계에서의 SDK 활용 방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DK의 이제 내부 기능 중 하나가 위성 군집 설계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성 군집 설계 툴이 있는데, 워커 콘스텔레이션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커스텀 군집 위성을 설정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군집 위성에 통신 장비랑 카메라를 부착해서 이제 특정 지역 커버리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잠시만요. 동영상이. 네, 그래서 왼쪽 아래는 이제 SDK로 이제 전지구 측위 시스템, 그냥 흔히 GPS라고 하지요. GPS 위성을 구성한 건데요. 그래서 GPS 위성뿐만 아니라 지금 글로나스, 뭐 갈릴레오, 그다음 중국의 저 베이도, 뭐 QGSS 이런 다양한 이런 측위 시스템을 관장하는 그런 위성 군집 위성군들을 SDK로 이제 로드해가지고 이제 시뮬레이션 해본 그런 거고요. 오른쪽은 요즘 정말 핫하죠. 스타링크 관련한 그런 저궤도 통신 위성 등의 원앱이나 스타링크 등을 이제 저희가 모델링을 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보여드릴 주제는요, 저궤도 통신 위성망 구축을 위한 임무 설계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위성 간 통신을 위한 이제 저궤도 군집 위성 배열이고요. 제가 임의로 좀 설정을 했습니다. 이제 많이는 설정을 못하고 10개 궤도면에 15개씩 총 150개를 깔아봤습니다. 지금 제가 150개로 설정을 했는데 이 사용 가능한, 로딩 가능한 이런 군집 위성 개수는 그 사용자의 메모리만 받쳐준다면은 이게 지장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궤도인 만큼 고도는 약 5,000km로 설정을 하고 인클리네이션은 80도 정도로 부여를 해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위성에 대한 궤도 모델링이라면은 아래는 이제 페이로드죠. 이제 트랜스미터, 다운링크를 위한 이제 트랜스미터를 모델링을 했는데 주파수 대역은 뭐 4, 그다음 출력, 그다음 데이터 전송률, 그리고 안테나는 뭐 다이폴로 설정을 해가지고 지구 지상 간의 통신을 이렇게 모델링 했습니다. 그래서 지상국은 제가 임의로 좀 잡았고요. 오산으로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산으로 잡고 목표 지상국에도 뭐 안테나를 설정하고 여러 개 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간단한 심플한 모델링을 위해 이제 ODB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통신 분석에는 이제 이 두 가지가 주로 쓰이는데요. 그래서 비트 에러 레이트가 있는데 이제 비트 에러 레이트는 전송된 비트 중 오류가 발생된 비트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얘는 높을수록 안 좋고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낮다는 거는 비트 에러율이 낮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보통 이제 제가 통신 분석을 할 때는 BER 이용해서 많이 분석을 하고 이제 다양한 통신 데이터가 뽑히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뭐 데이터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 애플리케이션 적용 사례에서는 BER 사용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성을 여러 개 띄우는 게 아니라 하나만 띄웠을 때 이제 이 위성과 오산 지상국가의 통신을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한반도를 이제 지나면서 오산과 통신 가능한 이런 구간이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요. 이걸 억세스 리포트라고 해가지고 특정 시간 동안 이 통신이 가능한 이런 억세스 리포트를 이제 SDK에서 제공합니다. SDK의 이제 원래 이름이 시스템즈 툴킷이 아니라 처음 개발됐을 때는 세털라이트 툴킷으로 개발했습니다. 이 세털라이트 툴킷으로 처음에 개발이 된 만큼 이러한 위성 관련한 피처가 굉장히 강력하다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은 캐리어 투 노이즈나 비트 레이트를 다음과 같이 뽑아가지고 저희가 그래프로 직접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리비짓 타임을 분석했는데요. 그래서 150개를 이제 깔아봤을 때 이 오산과 어떻게 억세스할 수 있는가? 그러면은 최대 재방문 주기는 몇 초인가 뽑아보니까 대략 287초, 4분 47초 정도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150개 위성이 오산을 지나는 그런 시간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최대 재방문 주기는 4분 47초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끝이냐?
그러면은 안 되고 이제 위성을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어떤 분은 위성 개수를 조절해 가지고 이런 리비짓 타임을 극단적으로 내리고 싶어 하겠고 어떤 분은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이고 싶고자 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50개 위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성의 고도와 위성의 기울기를 조정을 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재방문 주기를 최소화, 얼마나 한반도를 자주 들릴 수 있을까 이렇게 분석을 해 보았는데 이제 위성 고도는 고도나 이제 세미 메이저 엑시스가 사실 고도는 아니지만 이제 단순하게 고도로 생각을 하면은 7,390km 그리고 기울기는 34도일 때 재방문 주기 48초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SDK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변수를 바꿔가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이런 컨트롤을 뽑은 다음에 옵티멀 포인트를 찾는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최적화된 고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 최적화된 고도 데이터 내에서의 데이터 전송률은 어떻게 될까? 전송률을 5분 재방문 주기 5분 이내를 만족하면서 극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를 계속 변화시키면서 이렇게 리비짓 타임과 함께 트레이드 스터디를 해보니까 리비짓 타임 300초 이내에서 최대화시키는 속도는 62 메가bps 정도로 이제 분석이 됐습니다. 이것보다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은 극단적으로 이제 리비지 타임이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군집 위성 설계에 대한 뭐 파라미터를 뽑는 그런 이제 설명이었고요. 다음은 이제 항공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은 위성이었고 SDK의 에비에이터라는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면 임무 기반 항공기 요구도 도출을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구도 같은 경우는 이제 requirement라고 하죠. 그래서 각각의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 requirement가 개발 단계 디테일하게 들어갈 때마다 이제 좀 더 자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SDK 상에서 이제 좀 추천드리는 곳은 이제 개념 설계단이나 선행 연구단에서 이런 SDK를 활용해가지고 이런 리콰이어먼트를 뽑는 것을 추천드리고 특히 처음에 뭐 군 쪽에 계신 분들은 익숙할 텐데 ROC를 뽑을 때 뭐 임무 기반으로 뽑을 수도 있지 임무 기반으로 뽑는 게 제일 최적인데 미션 프로파일이 주어져 있으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이제 단순하게 각각의 항목별로 뭐 카탈로그를 펼쳐놓고 보신다든가 그냥 통상적인 값을 그냥 각각의 항목이 연계된 것을 고려하지 않고 이제 단순 값들을 부여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SDK를 사용하면은 임무 기반으로 각각의 연동된 여러 파라미터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런 리콰이어먼트를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드리면은 이제 저는 이번에 이 웨비나에서 설명드릴 그 설계 대상 항공기는 전자전 제밍 항공기로 설정을 했고요. 그래서 SDK 에비에이터를 이용한 임무 형상 설계에 대해 이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래서 탑재 장비는 이제 통신 모델도 있고 이런 제밍 장비를 탑재를 해가지고 이 제밍 전자전 항공기의 리콰이어먼트를 어떻게 뽑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DK 에비에이터를 쓰면은 공력이나 추진 시스템 등 항공기 고유 특성을 고려한 이 항공기 전체 시스템 설계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임무 프로파일을 부여해가지고 운용 개념에 맞게 실제 운용 경로 그리고 운용 미션 형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통신 시스템 모델링은 앞서 언급했으니 좀 넘어가고요. 제머 모델링도 함께 수행을 해가지고 제밍 장비를 이제 통신 장비로 탑재를 해가지고 이제 상대방 레이더 기지를 이제 제밍하는 그런 제머를 함께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SDK의 이제 항공기 설계 툴인 에비에이터는 이렇게 플라이트 엔벨로프를 뽑는다든가, 그 다음에 이 퍼포먼스 모델을 직접 부여해가지고 항공기 성능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 간단하게 몇 개 파라미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대 고도라든가, 초당 회전수인 롤 레이트, 그 다음 뭐 AOA 피치 레이트, 사이드 슬립, 요방향, 그 회전율 같은 것들을 다 이렇게 직접 넣을 수 있고요. 그다음 좀 특징적인 부분은 여기 에어로 프로펄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로 프로펄전에 가면은 이제 항공 공기역학이라고 하죠. 이 에어다이나믹스에서는 마크 넘버, 그다음 받음각,
양력계수나 학력계수 등 여러 공력 데이터 등을 사용자가 직접 넣거나 아니면 그게 부담스러우시다면은 SDK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신 공력 데이터를 넣고 리얼하게 경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 제가 앞서 그 연료계통 모델링이 된다고 했는데 연료계통 모델링과 함께 더불어서 이 프로펄전 추진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왕복 엔진이라든가 일반 피스톤 엔진뿐만 아니라 터보팬 등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추력 대비 연료 소모율 데이터를 사용자가 직접 넣어주면은 이렇게 항공기가 비행하면서 특정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얼마나 소모됐고 그러면은 사용자가 생각하는 이 미션은 불가능한 미션이다. 이거는 맥스 레인지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맥스 인듀어런스를 만족하지 못한다 등등을 뽑아낼 수 있는 특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웨비나에서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 항공기는 제가 그냥 임의로 저희 SDK 기본 모델로 들어있는 무인기를 그냥 하나 땄는데요. 그래서 이 무인기가 적 기지를 이제 제밍하는 그런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밍을 할 때 이 제머가 몇 피트, 몇 고도로 얘가 비행을 해야 적 기지를 잘 제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얘만 미션하는 게 아니라 제머만 미션을 함께 수행하는 게 아니라 전투기를 같이 투입시켜 가지고 적 레이더를 둘 다 회피하면서 어떻게 적 기지를 파괴할 수 있을지 그런 임무 시나리오를 세우고 수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식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레드팀 적기지 레이더는 우리 파이터도 전투기도 공격을 레이더를 이제 보내고요. 제머에 대해서도 레이더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제밍 시그널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은 이 파이터 그리고 제머 본인도 적 레이더에 노출이 돼가지고 임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적 레이더 시스템을 모델링을 했고요. 그래서 제모가 지나갈 때 이제 레이더가 적 그 무인기를 이렇게 캡처하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SDK에 RCS 값을 부여를 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그냥 임의의 값을 넣어가지고 제밍 항공기의 RCS 값을 부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시면은 제가 모노스태틱 레이더로 잡았다고 했는데 SDK에 바이스태틱 레이더도 있어가지고 이제 발진파와 그다음 이 반송파가 이제 다른 곳에서 측정되게 하는 그런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제밍 항공기가 이런 식으로 적 레이더 기지들을 이렇게 계속 선회하면서 이제 제밍을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럼 이 제밍 고도 그리고 출력은 어떻게 돼야 얘가 정상적인 미션을 수행할 수 있을지를 저희 SDK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머 운영 고도에 따른 그다음 제머 본인 그리고 전투기 피탐 확률을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제머 고도가 낮을 경우 제밍 항공기는 저고도기 때문에 운용 가능 시간이 일반적으로 낮고요. 저고도기 때문에 적 레이더 기지와 거리가 가까워서 제밍 성능은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적 기지와 가까운 만큼 이제 제밍 성능이 충분히 강하지 않으면 본인도 피탐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전투기의 경우 같이 이제 운용하는 전투기의 경우 저고도에서 제밍하면은 당연히 제밍 성능이 세지기 때문에 피탐률은 낮아집니다. 그다음 반대로 예를 들어 제머를 고고도에서 운영할 경우 제밍 항공기 운용 시간은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 고고도에서 운영하는 만큼 거리가 멀어져 제밍 성능은 낮아지고 제머 피탐률은 내려가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운용고도 항공기 운용 시간 초기 연료 용량이 이런 고도에 따른 그 설계 변수가 되겠고요. 그다음 운용고도 제밍 출력 제밍 조사각, 제밍 배터리 용량, 배터리 무게 등이 이런 제머와 항공기 피탐률에 따른 그런 설계 변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런 리콰이어먼트 간에 상호 응용성이 높은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SDK를 이용해서 선행연구 및 개념 설계 단계에서 임무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밍 출력과 운용고도 배터리 용량 그리고 임무 시간 및 필요 연료량을 뽑는 프로세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머 임무에 따른 이제 제머 그 트랜스미터의 출력 가동 시간을 설정을 하고요. 그다음 시뮬레이션 저희 트레이드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최적
고도와 그다음 최적 제밍 출력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배터리 출력을 고려한 배터리 용량, 그에 따른 이제 무게량, 그리고 연료량 등을 계산해 낼 수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진 침투 시에 이제 적 레이더에 의한 그 전투기, 같이 작전하는 전투기에 대한 피탐률을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그래서 검정색으로 이제 써 있는 부분이 전투기가 재밍되지 않았을 때 피탐률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재밍이 지금 돌고 있을 때 피탐률이거든요. 그래서 재밍이 돌고 있을 때 피탐률이 낮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말인 즉슨 전투기가 그 탐지율이 0.7 이상인 구간에서 재밍을 키지 않으면은 적 레이더의 피탐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임무 기반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약 5분 정도 제모 가동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 제모가 이제 그 적 기지를 진출입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진을 고려해서 총 7분 정도의 그 제모 가동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 SDK 레이더 그 기능 분석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트레이드 스터디를 통해서 제머의 최적 비행 고도, 그다음 제머 출력에 대한 요구 사항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머의 탐지 확률을 보면은 제머 같은 경우는 가로축이 운용 고도고 이제 Y축이 제밍 출력일 때 얘는 제밍 출력과 관계없이 운용 고도가 높으면은 그냥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운용 고도가 높으면은 적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데요. 이제 하지만 전투기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이제 전투기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제머의 운용 고도 및 제머의 출력인데요. 제머가 6000피트 이하, 그리고 제밍 출력은 1500와트 이상이어야 전투기는 피탐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 분석상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인 즉슨 제밍 항공기는 결국은 2000피트 이상, 6000피트 이하여야 본인도 적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 이제 같이 비행하는 전투기도 레이더에 걸리지 않고요. 제머 출력은 1500와트 이상이어야 이제 적의 레이더에 피탐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임무 기반으로 미션 요구도를 도출해내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고도가 결정이 됐으니까 관련 연료 소모율도 함께 파악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 SDK 에비에이터 툴을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비행을 할 수 있을지 먼저 정의를 해주고, 그다음 항공기는 이제 높은 순항 고도일수록 이제 총 연료 소모량이 좀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고도 대비 연료 탱크 용량 그리고 연료 소모량을 같이 분석을 해가지고 필요한 초기 연료량이 130에서 140 파운드로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인데요. 제머 필요 운용 배터리 용량 계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1500와트 이상의 필요 출력이 요구됐고, 그 다음 임무를 고려했을 때 7분의 제머 온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따라서 총 필요한 배터리 용량은 175Wh고요. 그 다음 이것을 여러 배터리 종류로 환산해 봤을 때 에너지 밀도를 고려하면은 이 정도의 무게가 요구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념 설계 단계나 뭐 선행 연구 단계에서 처음에 이니셜한 그런 리콰이어먼트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이런 프로세스라고 생각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항공기 임무 기반 요구도 도출 프로세스였고요. 그래서 저희 SDK를 활용하면은 항공 우주 지상 해상 전 영역에서의 임무 분석이 가능한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 커뮤니케이션, EOIR 등 페이로드를 부착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그 우주에서의 애플리케이션을 봤을 때 군지 위성 모델링을 통해서 이런 그 군지 위성들의 고도와 인클리네이션, 기울기를 최적화하는 과정을 같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이 항공 분야에서의 분야를 봐서 저희 그 적용 사례를 봤을 때 운용고도, 필요 연료, 페이로드 스펙 등 개념 설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그런 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마지막은 호미 곳에서 바라본 그 태양이 뜨는 모습인데요. 그래서 웨비나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 즐거운 설날 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SDK에 대한 그 설명이었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